예천군 호명면 인구가 2만 명을 넘으면서 읍승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 절차와 읍승격으로 인한 변화를 살펴봅니다.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그림 활동을 하던 화가가 청도로 귀농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팥 가공식품을 만들며 지역 농가와도 상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형, 중소 유통업체들이 협약을 맺고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소유통업체는 이에 적극 협력하고 대형 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설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에 운영자금 1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역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소식, 이제는 익숙하실 텐데요. 한편 예천군의 한 면이 인구가 늘면서 읍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또 면에서 읍으로 바뀌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바뀌게 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천군 호명면. 2015년 인구 2,600여 명이던 이 지역에 2016년 경북도청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도청 주변으로 신도시 조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인구 2만 명을 넘겼습니다. 인구 2만 명은 지방자치법 제10조 3항에 따라 읍이 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읍으로 승격되면 예천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도 많아지고 100억 원대 읍단위 정비사업 공모도 가능해져 규모가 큰 사업을 통해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호명면 주민들은 지난 11월 읍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면민들을 대상으로 읍승격에 대한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문제 같으면 질이 확 틀려지죠. 면으로 있을 때하고는 특히 요새 농촌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많은 손길이 갈 것이고 또 주민들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천군은 신도시 형성으로 호명면 정주 여건이 좋아진 만큼 지역으로 인구가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며 읍승격이 무난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호명면 읍승격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그 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서명 받은 부분을 우리가 수합해서 경북도로 올리면은 경북도에서 행안부로 하면은 행안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고쳐서 읍으로 승격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예천군은 내년 상반기 호명면의 읍승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조직 개편과 읍청사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 지역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됩니다. 19일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대구시와 구군단체장, 대형 유통업체와 전국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 중소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중소유통업체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에 적극 협력하고 대형 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해야 하며 현재는 휴무일이 일요일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설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에 운영자금 1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운영자금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액의 최대 50%까지 연 1.75% 금리로 지원합니다. 지난 추석자금 대출 금액과 합쳐 업체당 5억 원을 넘길 수 없으며 법무와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병의원, 주점과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산 바다를 보며 살다 청도 오지 산골로 귀농한 화가가 있습니다. 천천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배우고 그림을 대하는 감성은 더욱 충만해졌다고 하는데요. 청도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있는 부산 화가의 청도살이를 전해드립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그림을 그리던 이경미 화가 4년 전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청도 오지마을로 귀농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고
품질 좋은 청도 팥과 인연이 닿으면서 귀농 귀촌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 바다를 보며 생활했던 경험에 오지 산골의 삶을 더하니 화가로서의 감성은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수제 단팥죽과 통단팥 등 가공식품을 제조 유통하면서 청도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있습니다. 아, 산이 예쁘다, 물소리가 좋네, 새소리가 들린다 이걸 느끼고 사는데 도시에서는 바로 뒤에 산이 있어도 그걸 못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귀농의 매력이고 제가 만약에 품목이 다양해지면 분명히 들어간 농산물은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역 농가들의 그 농산물을 제가 수매를 해서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청도군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선배에게 배우는 청도통을 비롯해 귀농 첫걸음 설레밭, 귀농인과 지역 주민이 교류하는 융화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체 쇼핑몰을 만들어서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까지 이어져서 수익이 이어지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농가에서 직접 라이브 방송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귀농 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수립해 귀농 귀촌하기 좋은 도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어떤 게 있었는지 이성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훈 기자입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 종합해 주시죠. 네, 홍준표 시장이 기대감을 표했던 대기업의 3조 원 투자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뉴스 전해드리고요. 끝으로 경북의 청년 인구 유출 현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기대감을 드러냈던 대기업 3조 원 투자 유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됐죠. 네, 지난 12일 대구시는 하나자산운용과 대구 스마트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자산운용은 대구 내 산업단지 지붕이나 유휴 부지에 최대 3조 원을 투자해 태양광 1.5기가와트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합니다. 사업에는 하나, LS, 현대, LG 등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는 대기업 계열사가 참여해 책임 시공과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을 담당합니다. 현장 시공 협력사는 100% 대구 지역 업체로 구성할 계획이고 대구시는 시공업체가 올리는 매출만 약 1조 원에 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금은 하나자산운용이 펀드를 조성해 모으고 대기업 계열사들이 특수 목적 법인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사업 규모인데 이를 통해 대구시가 얻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대구시가 강조하는 부분은 발암 물질인 노후 성면 슬레이트 지붕을 대규모로 철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관내 산업단지 지붕에 약 116만 제곱미터의 노후 성면 슬레이트가 있는데요. 대구시는 이를 철거하고 태양광 지붕을 얹으면 그것만으로도 탄소 중립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고 친환경 산단을 조성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 증진 등 다양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대구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95만 톤 감축되고 태양광 에너지 보급률이 1.1%에서 13.7%까지 올라 전국 1위 수준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약 3만 명에 가까운 고용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다음으로 신청사 건립 문제 살펴보죠. 홍준표 시장이 신청사 건립과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된 네, 일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상 신청사 추진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5일 대구시의회가 신청사 설계비 삭감 등을 포함한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홍 시장은 전격적으로 신청사 사업의 중단과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신청사 이전 부지 중 60% 가까운 토지를 매각하는 걸 전제로 신청사 설계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홍 시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자신의 SNS에 삭감된 신청사 설계비를 언급하면서 오늘부로 신청사 추진과를 잠정 폐쇄하고 직원들 모두 다른 부서로 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북의 청년 인구 유출 심각한 수준이라는 통계가 다시 확인됐죠.
네, 경북도의 청년 인구 감소폭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높아 유출이 두드러지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경북도가 공개한 2021 경북 청년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북의 청년 인구는 66만 6,6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5.4% 수준입니다.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인데요. 2012년 대비 2021년 청년 인구 비율은 6.8% 줄었습니다. 전국 5.4%, 타 도지역 5.5%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장래 청년 인구도 계속 줄어 2037년 청년 인구는 47만 4,7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9.1%까지 줄어듭니다. 경북도는 인구 유입과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마을 만들기 등 도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원 뉴스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일) 오전 6시 30분쯤 경주 외동읍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과 식자재 보관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공장 3개동을 태우고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 17일 낮 1시쯤에는 영양군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불이 나 건물 4동을 태우고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안동의 겨울 축제인 눈빛 축제가 올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내년 1월 24일까지 탈춤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눈썰 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겨울 놀이터를 제공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벽타는 산타 등 조형물 포토존이 운영되고 매주 주말에는 마술, 버스킹 등의 상설 공연이 진행됩니다. 안동시는 지난 17일 개막 행사를 열고 방문객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등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의성군이 오는 21일까지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 신규 참여자 1,956명을 모집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안정적 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성군은 71억 원 예산을 투입해 공익활동, 사회서비스 활동, 시장 등 24개 사업단을 운영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 수행 기관인 의성 시니어 클럽은 21일까지 읍면 순회 방문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선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천군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족 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5년 11월까지 가족 친화 모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합니다. 가족 친화 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 근무,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매주 금요일 정시 퇴근을 권장하는 가족 사랑의 날 운영과 동시에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제 적극 권장 등 각종 복지 혜택 확대에 앞장서 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대만 단체 관광객들이 대구공항을 통해 대거 입국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지자체와 관광업체의 관광상품 개발 간담회에 참석해 새로운 대구 관광 콘텐츠를 홍보하고 관련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구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대만의 단체 관광객 14,000명을 대구로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화권의 최대 명절 춘절 기간인 1월 21일부터 27일까지는 1,700여 명이 집중적으로 대구공항으로 입국해 대구 지역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2023년 겨울방학 인턴 사업에 참여할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역 대학생들의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은 대구시청과 사업소, 출자 출연기관 등 32개 공공기관에 근무하게 될 135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19일 현재 만 29세 이후로 대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구 경북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